근데 제가 어머님들을 가끔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중간고사 100점 맞는 게 어렵나요? 네,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독이잖아요, 어머님은. 학생이 선수고. 예. 감독님 무슨 소리예요? 쉬워요 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감독이 쉽다라고 얘기를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 게 애들인데 쉽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대기자 TV. 싱숭생숭한 게 하나 더 있죠. 네. 무전공 선발 발표했죠. 네네. 올해부터 네. 고려대가 첫 손을 들었더라고요. 300명 는다고. 음. 무전공 선발에 따라서 입시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고대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자유전공이 있었죠. 서울대도 자유전공이 있었고요. 일부 대학들이 자유전공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집 단위를 하나로 묶어서 선발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라고 예. 보면 예. 그냥 중상위권 학과가 하나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상위권 학과가 네. 하나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서울대 자유전공은 예. 문과 계열도 지원을 하고 이과 계열도 그렇죠. 지원할 수 있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문과 학생들이 지원하는 패턴이 조금 많고요. 그래요. 네. 정시 때가 되면 네. 점수가 자연계 친구들이 높다 보니까 음. 자연계 아이들이 지원을 많이 해요. 음. 누가 지원하는가 봤더니 컴퓨터공학과를 갈까 자유전공을 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이 가더라고요. 네네, 교대로. 네. 고대는 문과 쪽 아이들이 되게 많이 지원하는 게 자유전공인데 네네. 경영학과 쓸까? 불안한데 어. 자유전공 쓸까? 이렇게 해서 거기로. 보통 맨 꼭대기에 있는 학과보다 조금 점수가 낮게끔 포지셔닝이 돼요. 네네.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전공학과가 있고 일반 학과가 쭉 나열이 됐을 때 무전공은 네. 탑인학과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대신에 네. 탑인학과 점수만큼은 안 올라간다. 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될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모집 단위가 이렇게 워낙 클 거기 때문에 10% 이내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네. 고대도 300명을 뽑겠다라고 발표한 이유는 그 학교가 3,700명 되니까 한 8%쯤 뽑겠다라고 네네. 계획을 짠 거잖아요. 네. 8%에서 10%쯤 이렇게 모집 인원을 정해져 버리면 워낙 볼륨이 큰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학과에 비해서 네. 입시 결과가 높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모집 인원이 크니까, 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봤었을 때 커트라인까지 생각을 하면 내려오는 거는 내려오는 게 예. 조금 더 많이 내려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위권 하나가 더 하나 생겼다라고 예.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장님 그 생각으로 요번에 지원했다가 많이 몰리면 근데 똑같은 많이 네. 몰린다라는 건 우리는 다 구경할 수 있잖아요. 예. 경쟁률이라는 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 날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날 몰리는 건 네네. 거의 대부분 허수예요. 경쟁률을 보통 이제 원서업수를 3일 동안 한다고 하면 예, 예. 첫날 얼마 넣는지, 둘째 날 얼마 넣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밤사이 오전 10시까지 얼마 넣는지를 네. 보았을 때 네. 다른 인기 학과들보다 이 무전공이 훨씬 더 높다. 어. 그러면 쏠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지원을 기피해야 되겠죠. 예, 예. 무전공 안 좋아? 그렇게 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예. 내가 그냥 원하는 학과 써야지. 못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죠? 예. 무전공 가면 선배도 없네? 그럼 밥을 대학 가서 내 돈 갖고 사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네네. 그리고 일반 학과를 쓰면 되죠. 근데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처음 생긴 학과를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처럼 계약학과가 아닌 이상 네. 그걸로 막 몰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네. 데이터가 없으니까 불안하거든요. 네. 일단은 무전공 선발은 학과 정하지 않고 1학년에 공부를 한 다음에 다양한 과목을 들은 다음에 2학년 돼서 네네네, 맞아요. 전공을 정하는 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 점인데요. 일단 무전공 선발로 확대를 하면 지난해 입결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그걸 찾아볼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과가 인원이 줄었냐가 중요한 게 네네. 아니라 어디든 다 갈 수 있구나라는 건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대학교에 학과가 20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입시 결과 다 발표하잖아요. 대학들이. 그렇죠. 네네. 발표했을 때 제일 높은 학과 빼고 예. 한 5등쯤 하는 학과 이렇게 보고 그 정도 되는 학과의 입시 결과 수준에서 나오겠구나 라고 추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근데 만약에 경쟁률이 가열되면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네? 그 내신에 도달하지 못하면 피해야 되겠다. 네네. 그럼 6번째 학과를 쓸까? 이렇게 네네. 고민하면 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대학을 무전공이 생겼다라는 건 무전공은 다른 과로 아무데나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만약에 이제 다른 과 정해져 있는 학과를 가요. 거기를 가서라도 전과라는 제도가 지금 서강대, 성대를 빼고 나서는 모두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동해도 되거든요. 네. 무전공으로 뽑은 애들은 모두 다 어떤 과로 다 쏟아붓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서도 경쟁이 있을 거니까 예. 그건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중상위권적으로. 네네네. 무전공은 전공 적합성 때문에 수시보다는 정시로 많이 뽑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땐 교과, 논술, 교과, 수능 논술. 이렇게 뽑아야지 정상적으로 대학들이 뽑는 거죠. 그죠? 학종에서는 네. 어렵잖아요. 학종에서 뽑는다라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게 네. 전공 적합성을 봐야 되는 거고 네네. 학업 역량을 봐야 되는 건데 그렇죠. 무전공을 그렇게 뽑았다가는 이거는 뭔가 안 매칭이 맞죠? 잘 안 되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점점 정부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점점 늘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부모님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고교학점제랑 매칭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고교학점제는 예, 지금 시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 예, 시행이 솔직히 불가능해 보여요. 왜 불가능하냐면 예. 이런 거죠. 내신을 5등급제로 만들었어요. 음, 그럼 지금의 우리나라 대학입시가 고교학점제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화선택이라든지 전문교과라든지 이런 과목은 음. A, B, C로 등급을 매겨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는 절대평가인 거죠. 네. 선생님이 봤을 때 우리 과목을 듣는 애들이 10명인데 8명은 A 줘야 되겠다.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이 다 왔어. 그럼 뭐 기본적으로 줄 되게 많이 수도 줄 수 있고.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게 10%만 A를 줘야 되고 1등급을 줘야 되고 34%까지 2등급을 줘야 된다는 얘기는 200명짜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20명을 듣는 어떤 과목을 개설했어요. 네. 근데 내가 딱 선택을 했는데 예. 딱 선택한 아이들을 딱 봤더니 어. 우리 학교 전교일 2, 3, 4등이 다 있네. 예. 그럼 빠져나와야죠. 그럼 나는 그럼 나 5등 하면 예. 1등급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과목 너무 좋아해도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고교학점제 취지랑 내신 5등급제는 배치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네. 배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과목 들어라라는 게 원래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랑 저기 무전공이랑은 어찌 보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2028학년도 입시랑은 지금 무전공이랑 비슷한 맥락이 네, 있는데 그건 네. 근데 왜 벌써 꺼냈을까요, 정부는? 어찌 보면 지금 교육부 장관의 교육 철학으로 보여요, 저는. 네. 교육 철학이라서. 네네. 그리고 어찌 보면 이런 거예요. 4차 산업시대에 학생들이 뭘 잘해야 되지? 라고 질문하면 다 잘해야죠. 근데 고등학교 때 예. 어떤 건 배우고 어떤 건 안 배우는 건 네. 인간문화재적 소양을 가리키는 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이 옛날에 저희 때는 공업도 배우고 상업도 배우고 농업도 배우고 이런 거 다 배웠거든요. 맞아요. 이런 걸 배우는 게 어찌 보면 산업화 시대에는 안 맞아요. 어. 그냥 농업만 배우면 되고 네. 난 농사 짓 거니까 네네. 나는 취업할 거니까 뭔가 상업만 배우면 되고 이러면 되는데 예. 과거에는 이상하게 다 배웠던 거고 어. 지금은 거꾸로 다 배워야 되는 거죠. 지금 융합을 왜요? 하려고 하면 지금 2022 개정교육과정의 또 핵심이 융합이잖아요. 네. 예. 융합을 하려고 하면 뭘 알아야 융합을 하죠. 어. 그러니까 모든 걸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예. 내가 뭔가 자전거를 타면서 또 모두 하고 싶어라고 뭔가를 고를 때는 네네. 자전거를 잘 타면 다른 거 고를 수 있어요. 네. 뭐를 붙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데 네. 붙이는 것도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상황에서 붙이는 거죠. 기초를 알아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과목을 다 가르치는 게 2022 교육과정에 원래 맞는 취지로 저는 보이고 네네. 그게 4차 산업의 세대에 맞는 거죠. 음. 그 대신 폭 넓게 가리키는 거지 네. 깊이 있게 가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음.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가리키는 게 저는 이 시대에 맞지 않을까. 네. 그런 무전공 취지에 맞아 보인다. 무전공 선발과 의대정을 짚어주셨는데요. 한 해 한 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25학년도는 지금 두 개 외에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28 입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상위권대학부터 사탐이 과탐으로 네네. 이제 수능 바꾼. 이시. 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는 문과 침공이란 말이 나왔지만 이과 침공이 가능한 이제 문과도 상황이 의대를 갈 수 올해부터 있고. 시작이 됐다. 예. 그럼 이제 올해 이 대학교가 어디냐라고 하면 서울이나 경기권의 주요 대학이거든요. 지방의 국립대를 비롯한 사립대는 아직까지 열어놓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시를 치밀하게 고민하는 학교들이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작한 거다. 그럼 2026학년도가 되면 네. 더 확장될 거예요. 예. 그 다음이 되면 완전히 다 더, 확장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 친구들한테는 네. 내가 사탐과탐을 고를 때는 잘하는 거 골라야 된다. 나는 기계공학과 갈 거니까 무조건 과학해야 돼.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갈 때 필요한 거지. 내가 교과로 가거나 수능으로 갈 때는 네네. 이 공식은 이제 깨진다. 그럼 더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생각하겠네요. 그렇죠. 더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예, 훨씬 예. 더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고2부터가 시작됐다라고. 2026에서의 포인트 있을까요? 2026은 아직까지 뭐 대학들이 또 4월 달에 돼야지 기본 계획을 발표할 거라서 네네. 아직까지 큰 흐름은 없는데 네. 그냥 올해 입시랑 거의 똑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2028에 바꿔야 되는 가장 큰 허들이 있기 때문에 네. 대학들은 일단 2026에는 수능 체제를 조금씩 강화시키는 노력을 조금씩 할 거예요. 네네. 사회권 대학들이. 지금 이미 2025학년도에도 연세대학교와 교과전형 수능 체제 없었는데 도입했고 한양대도 수능 체제를 도입했거든요. 네. 이렇게 도입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능이 필요하겠다 나중이 되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갑자기 막아버리면 이제 안 되기 예행연습인가요? 때문에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본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붙이는 거에 대표적인 게 정시의 내신 반영이잖아요. 그렇죠. 내신 반영이죠. 이걸로 인해서 좀 변화된 사항들이 있을까요? 근데 아직까지 2028 이전까지는 네네. 내신을 도입하겠다라는 건 서울대, 고대, 그다음에 연대까지. 네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걸 집어넣었을 때 네네. 학생들을 뽑을 때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예. 수능 좋은 친구들이 내신도 좋다라는 아이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예. 수능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의 상당수가 최상위권은 재수생이잖아요. 그럼 재수생들이 왜 재수하지? 라고 질문하면 네. 내신이 안 좋았으니까 재수하거든요. 예. 이걸로 못 가니까 수능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수능 준비할 시간이 짧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애들은 내신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정시에 내신을 집어넣어 버리면 네. 기피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서울대도 점수 차이를 줄여주는 작업을 했던 거고, 고려대는 내신 점수 차이를 크게 두지만 내신을 반영하는 게 30%밖에 안 되는 거고 모집 정원에. 네네. 그 연대는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먼저 선점을 해놨으니 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집어넣지? 그러니까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죠. 따라가는 모양새도 네. 조금 어색하니까. 네, 메이저 대학끼리 쫓아간다라는 이제 뭔가 누명을 쓰기가 싫으니까 예. 이건 어디다 갖다 붙여야 되지? 고민하고 라는 게 있는 중인가요? 고민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이제 대학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안 해. 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이거 두 개를 다 잡은 친구들이 우리 대학 안 쓰니까? 그렇죠. 위에 대학들이 모두 다 예를 들면 고스톱을 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딱 그 밑에 바로 밑에 있는 대학이 예. 나도 껴줘. 어. 그럼 얘들은 고수들인데 잃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우리는 게임의 룰을 바꿔야죠. 음. 쟤들은 이렇게 뽑는구나. 음. 그럼 이거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애들을 뽑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니까 내신은 안 한다. 라는 게 그 네. 다음 대학들의 지금 일관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의 트렌드가 또 뭐가 나오냐면 네. 성균관대는 예. 이제 정시에서 다군에서만 어.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는 걸 시작을 했죠. 네네. 올해 고3부터. 다른 전략을 써야 네. 되니까. 그 한 대학의 움직임을 또 다른 대학에서 보고 있고. 그쵸. 이게 너무 우리나라에서 서열 때문인가요? 너무 치밀한 것 같아요. 우수한 자원은 한정적인데 네네. 똑같은 방법으로 뽑기 싫은 게 대학들의 고민인 거죠. 학령 인구는 또 줄고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2027학년도는 정말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2027학년도 뭘 고민하면 좋을까요? 그냥 예. 처음에 우리 아이들한테 뭘 해야 되냐면 네네. 너희는 무한 경쟁을 위해서 태어났다. 결의에 찬 뭔가 심정을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 바로 위에 있는 지금 현재 고2가 출생 인원이 제일 많다. 49만 6천 명이다. 그럼 이 애들은 또 재수를 할 때 예. 비율적으로 재수하면 재수생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올 거다. 우리 때 3만 명이 주니까. 네. 그럼 재수생이 가장 크게 많을 때네. 두 번째 우리는 재수하면 입시가 바뀌니까 한 해 끝내야 되네. 이래서 지금 현재 고1은 위 앞으로 봐도 답답하고 뒤로 봐도 답답한 답답하네요. 무언가 절벽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네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직 우리 친구들은 고1이니까 첫 번째 중간고사도 지금 보지 않은 시점이니까 그렇죠. 네네. 내신 가지고 대학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신을 가지고 대학 간다라는 건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하고 경쟁할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끼리 네네. 경쟁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내신 잘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무조건 내신을 중간고사 시험을 잘 보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제가 어머님들을 가끔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중간고사 100점 맞는 게 어렵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네. 네, 어려워요. 어렵죠. 네,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감독이잖아요. 어머님은 학생이 선수고 예. 감독이 어렵다라고 느끼면 선수가 예. 감독님 무슨 소리예요?
쉬워요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감독이 쉽다라고 얘기를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 게 애들인데 쉽다라고 얘기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고사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외우고 안 까먹으면 돼요. 그렇게 간단한 것을. 되게 간단한 거죠. 예. 근데 시험 범위도 3월 4일부터 배웠고요. 네. 4월 20일쯤까지 배운 게 시험 범위예요. 예, 수능하고 너무 참 네, 다르죠. 50일밖에 안 배웠어요. 예. 교과서를 딱 보면 250페이지가 안 넘어요? 네. 1년에 배우는 게? 쪼개면 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외우면 된다. 외우면 된다. 안 까먹으면 된다. 예. 오랫동안 까먹지 말란 얘기도 안 한다. 어린이날까지만 안 까먹으면 된다. 예, 예. 내신을 저도 강조를 하고 싶은데 내신이 또 자칫 만약 그랬는데 한 번 놓치면 이 실수로 인해서 수시를 아예 못 쓸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검정고시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망했으면 그런 거죠. 예, 예,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먼저 고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잘 보겠다라고 100점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만약에 내신이 망가지면 그 다음은 또 그 현실에서 고민하면 되는 거고. 근데 미리. 고1은 네네. 무조건 내신해야 된다 지금. 왜냐면 우리에게는 예. 재수생이 밀려온다. 재수생이 밀려온다. 이게 명언이네요. 네. 의대로 인해서도 늘을 수 있고. 네. 의대 정원이다 무전고 확대다 지금 변동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한 우리 고등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하면 좋은 거예요. 그 못하면 안 좋은 건가요? 라고 질문하면 못하면 실제로 다른 방법으로도 또 고민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면 모든 우리 아이의 과정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공부를 못하면 다른 길을 찾아주시면 돼요. 공부를 잘하면 그쪽으로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 맞게끔 우리가 진로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걸 가만히 보다 보면 과거에는 학력이 정말 중요했지만 점점 그 중요도는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시대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점점 활성화되고 나면 개인의 능력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세상으로 바뀔 거거든요. 그때 개인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쉴 새 없는 도전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성공 인자가 하나 둘씩 만들어지면 새롭게 무엇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기에 도전의식이 자꾸 사라지는 이유는 공부에서 한번 성공해보지 못했다라는 경험 때문에 다른 것도 못한다라고 자꾸 아이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무언가 도전의식이나 근거 있는 자신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무언가 격려를 그리고 응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마지막 소망입니다. 네, 오늘 남인구 소장님의 조언이 입시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께 귀하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